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대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만은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소식들이 너무 많고 또 최고위원님께도 여쭤봐야 되는 개혁신당 내부 문제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악플이 지금 2개가 딱 달려 있는데 참. 나는 그래서 그 악플 안 보고 예. 뉴스민 채널을 넣어놨고 예. 이 방송이 2개의 채널로 동시에 나가잖아요. 송출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수영의 이바구에 벌써 악플이 2개 달린 걸 보고 네. 저는 뉴스민 채널을 공지했고 예. 그리고 뉴스민 채널이 의외로 봐라 여기 채팅에 더 많이 들어와 있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내 문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문제도 오늘 다른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정치권이 지금 난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한 37명 정도가 지금 한남동 관저로 쫓아가가지고 오늘이 이제 원래 체포영장 집행의 이제 마지막 기한이다 보니까 오늘이 분수령이라고 여겼는지 꼭두 새벽부터 지금 기어 나와가지고 나 맞겠다고 난립니다. 의원들이. 이거 왜 이럴까요, 진짜? 솔직히 뭐 집안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네. 정치 뉴스를 거의 못 봤어요. 예. 뭐 최고위원이 되면 일주일에 2번 모두 발언할 때 일단 모두 발언을 몇 번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내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사실 요즘은 뭐 집안 싸움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정말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외부 세력에 의한 예를 들면 외세에 의한 침략보다 이 내전이 있잖아요. 네. 더 많은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는구나 하는 거를 뭐 여실히 느끼고 있고 네. 지금 내려오면서 기차 안에서 이제 요 문제를 조금 제가 주제를 주신 걸 가지고 네. 뭐 좀 읽어봤는데 네.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결집을 해 있는 이유는 저는 민주당 잘못이 크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하고 난 뒤에 뭐 저희가 이제 집안 싸움 시작하기 전까지 내란 수계다 그러고 우리도 이제 힘을 보태고 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사실은 좀 폭주를 했죠. 예를 들면 아까 제 강수영의 이바구 요 변론에도 강변의 변론도 보면 네. 야, 그 민주당이 그렇게 했으면 국민의힘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민주당이라고 순순히 아직 살아있는 권력을 내놓겠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이 정도 되면 한 5%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지지율이 얼마 나오더라? 40%인가? 있죠. 뭐 35%짜리도 있고 40%도 있고 나는 며칠 한 2주 정도 집안 싸움 하느라고 뉴스를 팔로 못 하다가 오늘 기차관에서 그걸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고 네. 야, 이게 대한민국 맞냐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바라봤을 때 거의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우리 개혁신당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 내란 사건 이후에 절대로 국민의힘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고 M&A 한다는 말도 하지 말고 당대표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하고 네. 저 당은 그냥 무너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이삭 죽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뭐 개혁신당도 그 이후로 집안 싸움 들어가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네. 민주당도 보니까 뭐 계속 연속으로 탄핵하는데 그 순수성이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자들은 정말 정의를 위해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들을 집권하려고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정의의 이름, 민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수층이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좀 뭔가 합리적인 보수층마저도 지금 돌아서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쟤들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 민주당. 이재명이 민주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은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이 보수층이 결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극렬 지지층만 결집하기 이 정도 이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게 문제는 30%가 넘어요. 31%에 나오대요. 늘 지지하더라도 좀 느슨하게 지지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그 말은 절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니들이 마음대로 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법도 저희도 우리 당헌당규 이제 당내 싸움 하다 보니까 당헌당규를 놓고 계속 싸우는데 해석에 따라 여지가 되게 많아요. 법이 모든 사항을 하나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법 기술자들이 뭐 판례란 것도 보고 그죠. 판사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경험 일천한 판사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헌법재판소라든가 더 경험이 많고 식견이 많은 분들한테 맡기는 게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바라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경호처나 이런 데서도 지금 쉽사리 대통령을 내줬다가는 도리어 어떤 자기들이 이쪽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눈치를 보면서 지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쓰고 전부 다 대구, 경북, 영남 의원이잖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영남, 강남. 그 양남당 의원이라 그러잖아요. 양남당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싸웠다. 대통령을 나중에 끌려가더라도 끝까지 막았다고 하는 이 근거를 남겨야지 다음 공천과 선거에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 이미 유승민이 죽는 거를 경험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전부 다 눈도장을 찍기 바쁜 거죠.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30 몇 명이 가고 앞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거나 유지가 된다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기 가서 줄을 서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영남의 민심이 이런 총국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대통령의 그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한 그 질문이 이상하다라는 뭐 보도들도 좀 있더라마는 근데 뭐 그건 차치하고요. 일단 이게 그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법조인이 가득 차 있는데 국민의힘에 본인들은 저게 아닌 건 알 텐데 법조인들 아닌 거 알아요? 네, 근데 그 선동구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보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 부분을 뺐다 민주당이. 그러면 탄핵이 무효다. 뭐 이런 얘기를 권영세도 하고 뭐 지금 홍준표도 오늘 하고 뭐 난립니다. 근데 그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이제 내라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건 이제 헌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권성동이 그때 소추위원장으로서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탄핵 사유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도 변경을 좀 하겠다.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좀 하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재판 되기 전에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이제 판을 다시 짜는 그 일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내란이라는 건 형법상 규정이 있는 거고 그건 형사재판에서 길기 수사 끝에 밝혀져야 되는 건데 윤석열이 형사 절차에는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연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연동돼서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지니 그래서 이제 계엄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절차들 뭐 국무회의 부서를 거쳤니 안 거쳤니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헌법 위반으로 집중하자 심리를 그렇게 한 건데 내란을 빼 사기 탄핵이야. 야 이거를 진짜 제가 근데 본인들이 안 해보고 그런 얘기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박근혜 때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길거리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분들한테 딱 듣기에는 그래 미친놈들 아니야 내란이라고 맨날 내란 동조당 이러더니 내란을 빼 이것들 처음부터 사기쳤네. 야 근데 감동을 받더라고 그 얘기에. 법과 관계없이. 예. 그 상식과 관계없이 그게 세상 사는 이치다라는 거를 제가 우리 당 사례를 통해서도 느끼는데 예. 똑같아요 그 사례하고. 아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은 누구보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황당한 말이라는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양심이 제대로 살아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그 양심에 반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네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 압력. 그 태극기 부대나 극렬 당원들한테 찍히면 정치인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여론이 역시나 대구 경북이 더 많다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제가 본 여론조사는 46%인가 7%가 죄가 없다 그러고 죄가 있다가 41%던데 우리 당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의 그 허은하 대표를 탄핵하자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힘하고 당을 팔아먹으려고 했다. 합당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은하 대표. 허은하 대표. 허은하 대표가 당을 국민의힘에 팔아먹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허은하 대표의 뭐 예를 들면 무능하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네. 무능 좋다. 무능한 거는 예를 들면 비판할 수 있다.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 하는 데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허은하가 잘못했으면 본인이 사과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어쨌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게 그 이후에 뭐 허은하를 끌어내리든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일단은 허은하 대표한테 씌워진 갖가지 거짓말들 김철근 사무총장 쪽에서 악의적으로 만들고 노조를 뒤에서 조정해서 퍼뜨린 내용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인 내용부터 바로 잡자. 네. 그 예를 들면 당을 뭐 국민의힘에 팔아먹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재준 부총장을 다 그 허은하가 잘랐다. 김철근을 자르면서 허은하를 부총장도 잘랐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그중에 전략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철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저하고 면담한 내용도 있고 사실은 카톡 전화 다 기록이 있거든요. 네. 김철근 때문에 그만뒀는데 허은하가 잘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을 일반 당원들은 잘 모르니까 제공되는 저쪽에서 더 큰 스피커를 가지고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서 흥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당신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천하람 원내대표 당신이 허은하를 공격하기 전에 이런 내용은 사실 무근이란 거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만이라도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네. 내용을 밝히고 그다음에 허은하가 뭐 잘못했는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따지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다 입 다물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이미 당원들한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물러나라. 물러나고 난 뒤에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정스러워 보이고. 네. 그렇잖아요. 명백히 한 사람이나 일단만 허연화를 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네. 개인이 그렇게 희생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에 의해서. 근데 그 내용을 몰라서 저런다면 난 이해를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자고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특임 기구를 만들어서 당대표 지도부를 대체하는 뭐 명분은 조기 대선이 다가오니 선거에 관계되는 특임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을 이양시키자고 하는데 우리 당은 당헌 당규상 이게 이준석 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정해서 당대표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놨어요. 네. 저도 그동안 관심도 없고 내가 당대표 될 것도 아니니까 당헌 당규 공부를 안 하다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얼마나 당대표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놨는지.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준석 의원이 나중에 당대표 권력을 잡을 거니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대표를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국민의힘도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데 우리는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나도 당대표가 그냥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조항 지도부. 때문에 이준석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비대위 체제도 없고 당헌 당규상. 네. 근데 비대위란 이름을 못 넣으니까 특임 기구란 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당대표 권한을 뺏고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 그 기구한테 모든 권한을 주자. 네. 심지어 뭐 돈을 쓰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특임 기구 그거를 그럼 거기에 권한 대행 수장은 누가 맡는다 이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너무나 쉽게 제가 맡아야죠. 내가 그랬죠. 당신은 선출직도 아닌데 당신이 왜 맡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녹취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녹취를 5개 지금 녹음해 놓은 거를 분명히 우리가 동의하고 녹음을 했고 이걸 까자고 얘기를 하는데 까면 기자들이 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는데 네. 아직까지 그래도 협상의 가능성이 있고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안 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네.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네. 인간군상은 큰 조직에 있든 작은 조직에 있든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네. 눈이 멀고 양심이 굳어진다. 그게 결론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그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열심히 뭐 탄핵 무효 이런 거 외치는 사람도 조기 대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고, 홍준표 시장도 뭐 되게 중립적인 척하는데 본인은 대권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 나오는데 이준석 의원도 대선 출마의 뜻을 내비친다는 보도가 몇 주 전부터 나오고 있는 찰나인데,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사실 개혁신당 내부 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관심이 없죠. 갑자기 허은하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을 잘랐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무슨 일 있나 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준석이 뭐 사고를 누가 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이상한 약간 모호한 한 줄 논평 같은 그런 글을 올려서
내부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묻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잘 또 보도를 또 깊게 하시는 분이 잘 없고 기자들 중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랄까요? 틀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미 있게 봤던 그 장면이 지난번에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국회 앞에 이준석 의원이 가가지고 계엄 네. 해제를 하겠다고 뛰쳐나가서 경찰들이 막 가로막으니까 막 욕을 합니다. 너네들 다 내란이라고 이거. 왜 국회의원을 막냐고 어떤 놈이 이런 짓이 내렸냐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화제가 됐죠.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오히려 유익 있게 봤던 게 그 뒤에 이제 한 보좌관이 그 개혁신당 당연히 그 보좌관이겠죠. 대표님 이렇게 불러요 이준석 의원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면서 담 넘어가는 거 어때요? 시끄러 이 새끼야 라고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끄러 새끼야의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지만 저는 왜 이준석 의원 보고 대표님이라고 그러지? 대표는 허은하 대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허은하 대표는 약간 바지사장 비슷한 거고 이준석이 당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뭉쳐져 있구나 저들은. 그렇다면은 이 블렌딩이라고 하죠. 이제 화학적 결합.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처음 출범한 당인데 그러면 자꾸 이제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양양자 나가 금태섭 나가 뭐 다 튕겨져 나가고 이준석 빼고는 다 그냥 이게 뭐랄까 내분에 휩싸여서 결국 이준석 1인당 이렇게 이게 좁아지는 마이너스 정치로 가는 그런 길목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노출된 것도 김철근 어쨌든 이준석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뭔가 크게 한번 불협화음이 커졌구나.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충 이런 시각에서 일어난 일이 많은 거죠, 이것도. 그 방금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했으면 네. 뭐 악플 또 한 300개 쳐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당에서- 아닙니까? 네. 이 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당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저기 그 비명계라는 의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 소장파라고 옛날에 바른말 하던 사람 네. 양당이 이제 씨가 말랐죠. 음.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네. 그 사람들이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용기 있게 모든 걸 걸고 왜 못하냐라고 생각했고 계속 눈치 보는 것 같고 옛날에 원희룡, 남경필, 남원정이라고 할 때 그분들 오세훈 이런 분들이 바른 말하는 걸 보고 저 형들이 좀 더 세게 왜 못하냐 막 울분을 느끼고 했는데 내가 이 개혁신당에 와서 배지가 걸린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개혁신당에서 겁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 공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이 가장 무섭고 내 가족들 불의의 편에 서서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경멸 이게 더 무서운 사람이지 내가 이 당에서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당에서도 그 권력이라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자리를 가졌다고 네. 다들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바른 말을 못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예전에 비명계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장파 이런 분들이 정말 배지를 걸고 정말 우리 당에 뭐 제가 댓글에 뭐 악플 300개, 400개 맞는 거하고 관계없이 저도 국민의힘에서 뭐 하루에 3,000개, 4,000개도 악플 맞아 봤으니까 뭐 우리 당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크게 저한테는 뭐 이렇게 눈 하나 깜짝도 안 한다. 네. 근데 그분들이 참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그게 현실적으로 내 배지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내가 당장의 불이익을 뭐 문자폭탄을 갖다가 네. 10,000개, 20,000개 뭐 전화기를 못 쓸 정도로 맞고 하면 그런 집단 테러를 당하는 거를 감수하고 했다는 게 다시 한번 내가 그분들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구나. 이게 참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네. 라는 걸 느끼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서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제일 쉬워요. 예를 들면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 공격하는 거 이런 건 제일 쉽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거는 당내에서 우리 당원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그거보다 상대방을 공격당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 한 100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뭡니까? 우리 가족들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우리 부모님 요즘 부모님하고 사실 개혁신당 오고 이래가지고 연락 안 한 지 꽤 됐는데 네. 미국에서 이번 내 동생이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 이제 가서 며칠 있다가 이제 어제 출국했는데 거기서 내하고 몇 달 동안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있는 부모님이 그 와중에도 그놈의 정내기 나보고 그놈의 정내기는 왜 그러냐고 왜 네. 홍준표 시장을 실명 거론함에 까고
그렇잖아. 홍준표는 비판받을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즘 방송도 잘 못 나가는데 뉴스민 와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 부분을 우리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고 왜 니는 맨날 그러냐. 내부 총질을 왜 하느냐. 자꾸. 왜 니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한테 잘 보이면 또 앞으로 국민의힘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네가 계속 거기 있을 수 있나 가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될 건데 아예 퇴로를 끊는 행동을 하니 네.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하고 맞섰다고 나보고 국민의힘에 당을 갖다 바칠 놈이라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다 걸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시민운동할 때 같으면 전부 다 고소해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봤을 때 사실 가족마저도 돌아왔을 때는 정말 괴롭다. 내가 이준석 당에 올 때도 우리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했고 그때도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난 도저히 네 그 이준석이 당에 간 거 우리 교회 가서 얘기 못 하겠다고 부끄럽다는 거지. 네. 아니, 그걸 알잖아. 대구 경북이 장서가 수도권하고 다른 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 형제, 친척들을 설득하고 고향 선후배를 설득하고 거기서 배척당할 때 그 심정이 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버림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굳건히 계시는 이유, 그러니까 근간의 사실관계를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오늘 인터뷰했는데 그 기자도 네. 그렇게 묻더라고. 왜 네. 여기 이준석 당이라고 개혁신당이라고 쓰고 이준석 당이라고 잃는 당에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이유도 궁금하지만은 막후에 그냥 사실관계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허은하 대표가 왜 김철근을 잘랐나, 뭐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배경이 무엇이고, 뭐 그 막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제 뜬구름만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갈등의 시초랄까요, 단초랄까요? 그게 뭐였어요?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네. 대표는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그때 이제 근데 당연히 김철근을 임명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첫 회의할 때 최고위원 회의할 때 갑자기 사무총장을 김철근으로 한다 그래서 나도 사실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김철근 사무총장은 선거할 때 내가 대구에서 선거할 때 전당대회 할 때도 계속 사실은 뒤에서 저를 공격했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대구에서 하는데 내가 연락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이준석 대표를 라이브하면서 공격했다고 저더러 당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최고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도 조대훈이가 최고위원 되는 꼴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서 지금 그 허은하 사람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그 김범준 네. 전 비서실장한테 당신이 최고위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는 걸 김범준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돼서 최고위원회 갔을 때는 저 빼놓고는 다들 한패. 내 입장에서는 다들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이 서사를 갖고 있는 개인 이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는 한 편이고 나만 외부인이었거든요. 네. 그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입에서 무슨 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방송 기회가 있어도 우리 당으로 배정된 방송 기회가 있어도 저한테는 주지 않았고 네. 뭐 우리가 정치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 강연하는 것도 지난번에 그걸 전성균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데 저보고 땜빵을 하라고 양영자 의원이 원래 강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빵꾸 났다고 저보고 하라는데 내가 나중에 웃으면서 그때는 대구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커리큘럼 짤 때는 내가 미국에 사기가 2개고 공부로 이제 학업으로 따져도 경험으로 따져도 내가 훨씬 많은데도 내한테 강의 자리 한 자리 하라고 거기 수십 명이 이름이 들어가는데 저를 빼더니만 네. 가로늦게 이제 왜 나보고 땜빵 하라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대표도 그렇고 그때는 조책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당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딴소리를 하고 할까 싶어서 소위 말해서 허은하도 저를 내부 총질이 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겪어보니 나한테 사과했거든요. 정말로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네.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람은 그래서 직접 겪어보고 네. 얘기도 해보고 해봐야 그 사람이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우리 변호사님도 되게 비판적이고 예를 들면 여기 진보 쪽에 계시는데 저를 만나보면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예. 도리어 저를 볼 때마다 막 각더하게 진짜 내가 황송할 정도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뭐 어쨌든 방송하는데 너는 이거 민주 진보 쪽에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곧 잘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내가 그만둘까 싶어서 편집장도 전화 와가지고 난 그만하라 그만 그만할게 그랬더니만 아이고 그게 아니라 저희야 계속 모시고 싶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되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아닌 거를 기다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김철근 문제가 이제 얘기 나왔는데 김철근을 임명을 한다 그랬을 때 나도 놀랐고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연히 이기인 최고와 전성균 최고는 반대를 표현했고 특히 이기인 최고는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결정되고 난 뒤에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분명히 김철근 반대했다고 근거를 남긴다고 기록에 적었고. 반대의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얘기가 오갔는데 그러면 김철근 개인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배경을 떠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적절치 않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 내용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의혹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얘도 안 될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나오고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마저도 반대를 했다면 사무총장은 대표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최고위원들이 다 반대해도 말씀 잘 들었다. 그래도 임명할게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무총장과 정책위원장과 그다음에 연구원장은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면 대표가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그 세 자리예요.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대표가 정말로 자기도 임명하고 싶지 않지만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준석이라는 의미입니까? 그걸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어도 대표가 대답을 안 해줄 거니. 그래서 뭐 저는 뭐 추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은하보다 힘이 더 센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써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데 허은하 대표의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임명하기 싫은데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 제가 그때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지만 화합을 위해서 일기 지도부와의 이 가교 역할 연결고리를 위해서 잠시 김철근을 당이 안정될 때까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줬다. 그리고 제가 찬성으로 돌아서서 임명이 된 거예요. 시작 때는 어쨌든 이제 불협 함수 시작했고 그리고 최고위원회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원래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가장 측근, 당대표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헌 당규에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뭐 지시인가 명령을 받아서 하는 문구를 사실 김철근이 임의로 삭제했다고 실제로 삭제했고 우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권한과 뭐 임무를 적는데 그 제일 위에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명령을 받아 이 문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넣었는데 김철근 총장이 그 임의로 빼버렸거든요. 그걸. 당원에서 뺐다고요? 당원에서. 그거를 최고위원들이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끝난 건데 이 사람들이 그 김철근 사무총장의 권한을 줄이는 왜냐하면 사무총장 권한이 너무 세니까 이걸 줄이는 걸 우리가 의결을 해서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총장도 사무총장이 건의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부총장도 왜냐하면 자기 사람은 다 임명을 하고 사무총장이 문제가 있어 잘라도 부총장들이 전부 다 사무총장 사람이니까 당을 장악하고 있고 또아리를 털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서 부총장은 앞으로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추천해서 당대표가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쭉 있는데 그 내용은 손을 댔는지 모르지만 이미 다 끝난 내용을 사무처에서 나중에 파일로 대표한테 다 바꾼 거라고 보고를 하는데 대표가 찾아낸 것만 A4지 2장.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김철근 사무총장과 관계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나중에 이준석 의원한테 얘기하기를 사유서라고 제출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제출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해서 그다음에 이준석이 그걸 잘 아는지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유서를 들고 봐라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도 허은하가 김철근을 경질했다고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갔는데 아니 잠깐만 지금 이게 지금 당원 이야기가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이죠. 최근에 최근 이렇게 일이죠. 사무총장이 당원을 우리가 계속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그 초안을 당원 초안을 바꿨다는 거예요? 당원을 자기들이 초안 작업을 해서 예. 법률팀인가 법무위원회인가가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예. 보좌에까지 들어가서 그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한꺼번에 심의를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 진짜 쪽보검처럼 두 가지 세 가지 뭐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저도 주면 몇 주에 걸쳐서 읽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통과시키고 해서 최고인들이 다 통과시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고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고치는데 네. 그걸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 사무처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건의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김철근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 내용은 누구나 당원이면 건의할 수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 건의를 할 때 앞에다가 이미 건의한다는 거 웃기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났는데 자기들이 이미 다 수정하고 자기들이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최고위원들이 읽고 심의해서 토론하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다시 자기들이 건의회가 바꾼다는 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거 말이 안 말씀하셔서는 되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인데요, 그거는. 그렇죠. 그걸 네, 또 네. 이렇게 앞장 두 장에다가 이런 내용을 몇 페이지에 뭘 고쳤다고 올린 것도 아니고 네. 통으로 100몇십 페이지를 들이밀면서 이게 고쳤다고 사인하라고 하니 네. 그거는 제가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공문서 위조다. 나는 법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봐요. 네. 공문서 위조로 그 관련자들을 전부 다 고소해야 된다. 근데 대표가 안 하고 있거든 아직까지. 네. 뭐 당의 화합을 위해서 아직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도둑질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예를 들면 딱 직전에 낌새가 있어가 걸릴 것 같으니까 난 그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유사나 제출해가지고 내가 이게 잘 있는지 보려고 네. 이렇게 뭐 했다. 이거나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변호사 입장이 안 그래요? 그럼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입장이 뭐예요? 왜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까? 뭐 바꾼 건 인정하는 거예요? 김철근은 본인 얘기를 하지 않고 사무처가 했다고 해야지. 나는 한 게 아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그 뜻을 모아서 건의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들은 김철근 총장의 네. 뒤에 배우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건의라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건의인 거지. 이미 최고위에서 결론이 났는데 다시 초안을 바꿔가지고 다시 올리면서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 같거든요. 내용도 뭐 예를 들면 색깔을 건의랑은- 다르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갖다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대표실에서 뭐 확인을 제 같으면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대로 그게 당연 당겨야 되는 거예요. 사인할 뻔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대표실에서 어떻게든 발견하고 그걸 시간을 들여가 다 뒤진 거예요. 다 뒤져보니까 A4지 두 장이 나오더라고. 두 장 찾아낸 것만.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그냥 건의한 거지.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유서라고 제출하면서 우리는 건의했다고 얘기를 하지. 이미 범죄 사실을 저질러 놓고 네. 그거는 이제 변호사나 할 소리.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주로 어떻게든 자기 의뢰인을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무처 직원들이 건의할 권한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게 또 좀 궁금하네요. 당원의 초안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건의할 수가 있나요? 원래? 다른 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 이야기가. 다른 당은 지금 뭐 우리 당은 네. 노조라고 6명 있는데 그 노조에서 네. 대표 물러나라고 성명 내고 그다음에 동지적 관계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제가 참 그거 보고 기가 찼던 게 우리 이번 총선 때 43명의 출마자들이 있거든요. 네. 전국에 나서 다 2% 3% 받고 제가 7.38 얻어가지고 4등을 했는데 네. 우리 당 총 43명 중에 네. 이준석 의원이 1등을 하고 네. 근데 그 출마자들을 제가 처음에 최고위원 되고 난 뒤에 당대표 선거 때도 공약을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 나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당협위원장으로는 다 임명을 하고 네. 1년 뒤에 뭐 감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부적격자는 당무 감사를 통해서 걸러내자고 했을 때 그때 조강특위를 했던 게 김철근 부총장 이경선 이런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 조강특위에서 대부분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당협위원장 되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 개혁위원회라고 출마자들 협의회란 게 있거든요. 카톡방 30님 4명인가 6명인가 있는 거기에 있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지처가 다 나가버렸고 몇 분 남아 계신데 거기에 8명이 사인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이 당의 내용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이제 전체적 취지는 다들 반성해서 당과 국민을 생각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이준석 의원은 당무 개입하지 마라. 허은하 대표도 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좀 잘해라. 이리 나오고 세 번째에 지난번 총선 출마자들 전원 당협위원장 임명해라.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 다 잘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랐다는 거예요? 그 이제 조강특위하는 이제 네. 김철근, 뭐 이경선, 뭐 이런 쪽에서 그쪽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처 직원 뽑을 때도 거기서 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인사에 관계되는 것들, 당의 살림에 관계되는 돈 관계되는 것들을 거기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 맞다나 허은하 대표는 허수아비였죠 그동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당협위원장 임명해 달라는 걸 성명서에 넣었잖아요. 그건 다 묻혀버리잖아요. 거기는 8명 사인했는데도 그거는 다 묻혀가 말이 안 나오고 네. 노조 6명 사인한 거 가지고 실제로 그 노조 6명이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직원들 중에 저한테 제보를 해서 자기는 진짜 양심에 찔려서 이 집 못하겠다고 네. 사무처 직원 중에 그래서 그 제보를 이제 집에서 받았기 때문에 스피커폰 틀어놓고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들었던 것도 있고 네. 그 내용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집 사람은 참 개혁신당 기가 차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노조에서 예를 들면 FM 코리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FM 코리아도 내 이 당화가 처음 알았는데 그런 데다가 아이디 만들어 가지고 댓글 작업, 드루킹이지 그게. 댓글 작업하고 당원 게시판에 네. 자기들이 유리한 글은 올리고 불리한 글은 삭제하고. 그 주도자가 김철근이라는 거예요? 그 주도자는 현재 우리가 확보한 녹취록에 보면 노조위원장이 그 노조원들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제 내용을.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거 아니에요? 배우가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는 그렇게 거예요? 보죠. 예. 결국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결국 주도권 싸움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냥 제3자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근데 그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자 이제 사건의 발단은 그 당헌 문제인 것이 이제 파악이 됐는데 그 명목상이고. 예 근데 그 이후에 뭐 허은하 대표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하고 당을 뭐 갖다 팔려고 했다. 그래서 뭐 천하람 의원이 뭐 몰아세우고 뭐 그런 맥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당헌 문제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좀 아니요. 당은 당규가 예를 들면 김철근을 경질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12월에 정기 인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김철근 사무총장을 뭐 우리 당은 작은 당이고 하기 때문에 중요 보직은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중요 당직을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당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개인이나 한 계파에서 독주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경험해 보고 앞으로 실력을 쌓아가지고 출마할 때는 그래도 경력 하나라도 더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다고 저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이제 김철근 전 총장을 뭐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거 묻혀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가는데 김철근 총장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김철근 총장이 사실은 허은하 대표가 바꾸려면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또 이 탄핵 이 국면이 있었고 네. 비상계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끌다 보니까 그 시기를 늦췄고 이쪽은 대충 눈치를 깔고 수시로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하고 저하고도 최고위원 회의 마치고 그 대표실에서 김철근 사무총장을 찾는 네. 전화를 해요. 문자를 보내고 네. 이제 상의할 게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때도 사무처 직원들이 전화를 하니까 이미 회의 마치고 멀리 가버렸다고 자기가 멀리 가서 못 온다고 얘기를 하라고 네. 답변이 왔는데 나중에 제가 그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출근을 같이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 만나러 가는데 자기들 김철근 뭐 그다음에 그 조직부총장 그다음에 그 가까운 사람들 4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그 국회 안에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회의를 하고 모의를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대표한테는 너무 멀리 가가지고 자기가 다시 못 온다고. 그 대표 전화를 씻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야 잘은 몰랐지만 그 전까지는 허은하 대표가 티를 안 내가 내가 몰랐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허은하 대표를 무조건 물러나라고 몰아치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허은하 대표도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왜 노조가 저렇게 성명을 냈고, 당신한테 이렇게 갖가지 씌워진 내용들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도 허은하 대표를 많이 몰아세웠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해명이 다 돼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요 시점이 예. 결국은 김철근 모든 이렇게 나온 게 김철근 이 경질한다고 네. 교체한다고 한 이후에 다 나온 얘기예요. 아 이후에 이런 공격이 그렇죠. 들어왔다는 그 전까지는 다 덮여 있었어요. 거예요?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한테 주기적으로 가서 뭐 보건지 협의인지 모르겠지만 의원실 대표실로 의원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이준석 의원을 보고 대표님 한다고. 그 얘기했던 황태석이란 분인데 아, 그래요? 그분은 이준석 의원실도 아니에요. 천하람 의원실에 있는 분인데 대표님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 다 대표는 이준석 대표고 뭐 허은하 대표라고 얘기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잖아요. 개혁신당이라고 쓰고 이준석 당이라고 이른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허은하를 몰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얘기도 있어요. 허은하가 사당화했다. 사당화. 네. 근데 이 당은 제가 있어봤지만 천하람도 사당화가 불가능해. 천하람도 이준석 의원한테 좌표가 찍히면 지금 저렇게 기세등등하지만 자기가 권한대행하겠다고 막 난리치면서 허은하를 몰아세웠지만 한 방에 하루아침에 낙인이 찍히면 날아가는 당이 이 당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허은하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핵심 논거가 뭐 국민의힘의 당을 갖다 넘기려고 했다. 남기려고 했다. 이게 뭔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허은하 대표가 뭐 누구랑 만나서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당원 게시판에 저도 이제 지금은 안 들어가는데 네. 당원 게시판에 초창기에 들어가 보면 합당파라 그러거든요. 합당파. 허은하 조대원은 합당파다. 음. 그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저 같은 경우에 대구에 선거할 때 네.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구 분위기 아시잖아요. 니는 말라고 당 깨고 나아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노. 전라도는 저렇게 똘똘 뭉치는데 전라도가 언제 당 깨고 나오는 거 맞나? 너희는 맨날 깨져가지고 이렇게 분리하고 바른정당 때도 그러더니만 니 왜 나왔노? 이러면 제가 이제 하도 욕을 해대고 하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합칠 겁니다. 우리가 저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수도권에서도 당선자를 못 내는 죽은 당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당이 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당이 이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국민의힘을 흡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만 딱다가 조대우니까 국민의힘하고 언젠가는 합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도 합당파다 당 팔아먹을 놈이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제가 모두 발언이나 뭐 여기서 발언도 그렇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못 돌아갈 정도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해 놨잖아요. 그렇죠. 욕을 하고 네. 때로는 조롱도 하고. 네. 그런데도 합당파라고 얘기하고 공격하는 게 정말 비상식적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집단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 적어도 당원 게시판에 그 몇 명이 댓글 다는 쪽에서는 집단 사고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특히 이 집단이 작을수록 몇 명의 빅스피커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 속이기가 이렇게 쉽구나 네.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 제가 이제 개혁신당 사람도 아니고 제3자니까 밖에서 보기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조기 대선이 눈앞에 와 있고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를 피력을 했습니다. 출마 의사가 있다고 만 40세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마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당이 어쨌든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조직이 있어야 되고 구도를 짤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제가 예전부터 우려했던 점이 그 사람을 융화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조직화하는 그러니까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내 말을 따라라. 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좀 안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답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소주 한잔 하면서 울기도 하고 같이 감정적인 EQ스러운 뭔가 그런 리더십이 매우 부족할 것 같다. 그게 바로 이준석 의원의 한계일 것 같다라는 우려를 제가 했었던 하셨어요? 기억이 있는데 예. 우리 당 같았으면 뭐 몰매를 맞을 소리 하셨네. 저야 뭐 외부인이니까 예. 그런 논평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결과값을 보면은 김용남 의원 전 의원 따로 놀고요. 지금 완전히 예. 당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따로 놀고 있고 허은하 대표 저러고 있죠. 금태섭은 나갔고. 금태섭은 없어. 양양자는 어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당을 만들 때
그래도 파일을 키울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 다 하나둘씩 나가고 유주영 의원은 그냥 이제 의료 문제만 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슈 파이팅만 하다가 지금 존재감이 없어졌고 투톱이거든요. 천하람,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모아서 조직화를 해도 한 줌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하나하나 다 빼고 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의 보관은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가서 그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 개혁신당을 조직화해서 튼튼하게 대중정당으로 키워나간다기보다는 여기는 어차피 잠깐 스쳐가는 베이스 캠프고 결국 원하는 건 국민의힘에 가서 내가 다시 당대표로서 뭔가 도모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부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개혁신당 내부가 개판이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죠. 언론계에서. 근데 이게 지금 곰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막 내란당으로 이제 무너져가는 판국에서 개혁신당이 완전히 그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는 진짜 보수 정당은 우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 판국에 갑자기 막 당내 갈등이 벌어지고 타이밍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언급을 많이 안 하지만은 한 게 사고는 당신들이 쳐놓고 뭐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약간 이제 짧은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각은 그대들이 잘못한 거지 우린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러면은 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잖아요. 니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몰라요. 뭐예요? 저도 네. 이준석 그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물론 당원으로 있었지만 그때 당협위원장도 잘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이제 당을 지휘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갈등을 겪고 이럴 때는 저는 너무 바닥에 있었고 뭐 직접적으로 제가 그걸 겪어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네. 이 당에 와서 최고위원이 돼서 겪어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네. 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사실은 이준석 당인데 이준석하고 잘 지내는 게 일신상 제일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권력자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오늘도 아침에 기자가 저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서 저보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잘 지내면 편한데 왜 그러냐고 해서 그러게요. 그것도 타고나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안 타고나니까 그게 안 된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학폭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전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짱도 아니었는데 그게 항의하다가 대신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 군대에서도 중대장이 병사 패는데 그거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걸 또 쫓아가가지고 말리다가 내가 그냥 아구창을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온 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위원장들 쭉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 전에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내가 그 얘기했어요. 네. 나는 허은하가 권력자고 허은하가 잘못하면 허은하를 누구보다도 싸울 생각이고 나는 누구 개보다 해보지 않았다. 내보고 누구 개보다 누구 편이라 하는 거는 나를 살아온 조대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가치를 쫓는 사람인지 사람을 쫓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말씀이시죠? 했어요. 내 오죽하면 나는 내 부모가 주신 양심과 내가 믿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천하의 어떤 놈이 와도 권력자가 나를 압박해도 겁이 나지 않는데 나도 살면서 그 두 가지를 둘 다 어기거나 하나를 어긴 경우가 많았지만 네. 적어도 이 문제 당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내 양심과 성경에 비춰서 내가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도 그때 막 내한테 감동받았다고 얘기하는 젊은 당협위원장도 있었지만 결국 압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못 견디더라고. 그 지금 이게 사실 그 조대현 최고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많은 것들이 이제 언론에 그 전에 많이 안 알려졌던 것도 많고 새로 던져진 오늘 사실인데,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동 화두가 굉장히 많아서 파장이 당내 특히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제 안내 말씀드릴 것은 조대현 최고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우린 다르게 생각한다 혹은 사실이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천하람 의원이 제 대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 좀 뭐 개인적으로 카톡도 할 수 있는 사이고 한데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미디어를 그렇게 이제 비중 있게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반론을 안 하시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조대원 최고위원이 여기서 처음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 그다음에 반대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전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뉴스민에다가 제안을 할게요. 네. 이번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네. 공개 토론을 하자. 제안합니다. 네. 허은하 조대원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 천하람 나와서 공개 토론을 하자. 그 당원과 국민 앞에 진실이 뭔지를 밝히자. 끝장 토론을. 제가 제안합니다. 기사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사실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다른 분이 보다 못해서 저한테 항의하러 전화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네. 그럼 당신들 다 방송 나가서 말도 잘하고 하는데 끝장 토론을 한번 해라. 그러니까 그동안 바깥으로 일방적으로 게시판이나 이런 데 전해진 내용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허은한 악녀, 조대원 악만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항의 전화하신 분이 통하고 난 뒤에 네.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이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도 녹음할 거래요. 녹음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녹음하고 당연히 녹음하고 깔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사실을 깔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의원한테도 불리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까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이준석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하고 토론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때 허은하를 쫓아내든 조대원을 쫓아내든지 하더라도 아니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마녀 사장을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뭐 무능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던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이렇게 완전 인간성을 파탄시켜가 몰아내는 거는 그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 양당 정치에 지쳐가지고 우리가 이준석 의원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이준석 의원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한테마저도 이건 아주 실망이고 손해다. 이제 대선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토론을 해서 이 상황이 돼서 제가 잘못한 문제, 잘못 알고 있는 문제가 있고 허은하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달게 책임을 질 테니까 공개 토론을 하자. 제가 제안합니다. 예. 저희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처가 열려 있고 천하람 의원도 제 개인 연락처, 제 핸드폰 번호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아마 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조대원 최고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뉴스미는 이제 일방적인 그 한편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쪽 이야기를 균형 있게 분명히 보도하고 또 방송할 의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이제 7시가 다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벌써 그래야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는데 지금 전국이 워낙 혼란스럽고 뭐 탄핵이 언제 인용이 될지 뭐 기각될지 제가 보기엔 100% 인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없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분위기를 보니까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돼도 불복할 기세고요. 지금 탄핵이 무효다. 절차 그럼 무효다. 어떻게 됩니까? 절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복 절차도 없고 법적으로는 탄핵의 그 헌재 심판으로서 모든 절차가 종료인데 이게 무효다. 나는 대통령 권한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은 진짜 나라가 이제 권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개혁신당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불복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추종하고 있는 사람, 그 새로 선거를 해야 된다는 사람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공직사회도 대혼란에 아마 빠질 것 같고 군경 다 뭐 완전히 지금 내전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우려가 큽니다. 예. 근데 다음 대선 뭐 언제 열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간략하게 이제 좀 전망을 판이라 할까요? 어느 정도 구도로 좀 읽고 계세요? 다음 대선은? 제가 먼저 진보 진영에 묻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재판 결과에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재명 쪽에서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여기도 이게 거짓 뉴스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끌어내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사면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그 비상계엄에 준하는 우리 사회를 공포 무단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을 보수 진영이 갖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일단 1번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민주전형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대선 구도라고 봐요. 이번에는. 이재명이 만약에 유죄 판결 받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버리면 오히려 더 민주진영이 확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도가 왜 그러냐면 내란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 만약에 정권을 국민의힘이 연장해버리면은 수많은 잘못들이 덮이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진영을 찍어야 된다는 중도 표심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동의, 그건 동의.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당선이 돼서 만약에 그 대통령 재직 중에 법원이 선고를 막 하는데 뭐 대장동도 유죄고 뭐 등등등등 막 중죄를 저지른 걸로 확정이 됐는데 본인이 셀프로 나를 사면한다. 그런 일을 벌이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사유 될 거고. 그럼 대통령 되고 나면 그런 그 형사 절차들이 다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그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이제 소추되지 않는다는 이제 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럼 재직 중에 벌인 일에 대해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 선고는 돼야 되고 선고도 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실형이 선고가 됐다. 근데 대통령이 재직 중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지금 헌법계에 논란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셀프로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판결이 나오면 내가 셀프로 사면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근데 그런 일을 근데 거기에서 뭐 국회가 막 반대를 하고 사면권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막 거리 집회를 하고 보수 진영에서 들불처럼 밀어나는데 그걸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막 잡아들이고 이런 짓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안 그러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 진보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느끼는 거는 개인에 있잖아요. 네.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그거는 인간관계, 우리 개인 간의 관계는 개인의 선의에 기대서 야 강수영 변호사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고 사귈 수 있지만 정치는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권력이 사람을 그렇게 변질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저 사람이 안 저랬는데 뭐 우리 당 얘기할 것 없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저러는 분들 아까 뭐 잠시 권영진 시장 얘기도 하고 했지만 구미에 있는 그 젊은 국회의원 얘기도 하고 강명구 의원 예전에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아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타락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또 주변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누구나 저게 좋으니까. 네. 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느 법관들이 그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보세요. 검찰 개혁한다고 맨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참 뻔뻔하다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 자기 모든 권력을 다 가졌거든. 근데 자기들이 권력을 가져보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검찰 자기들이 쓰고 활용하는 게 대통령의 권력의 칼로 쓰는 게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지금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또 다른 거는 윤석열은 그래도 여소야대로 집권할 때부터 시작해서 견제가 됐는데 국회의 견제를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민주당이 위성전당이라고 제가 부르는 기본소득당이나 뭐 이런 당들까지 합치면 개혁신당 3석을 뺀다 하더라도 180부석이라는 의원군들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의원들처럼 뻔뻔한 짓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냐.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약점을 쥐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면 우리 당도 지금 당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이 다 전화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설득하니까 다 무너지는데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서슬퍼런 살아있는 권력 앞에 저항할 수 있느냐. 난 이런 게 두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안 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는 게 아니고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온갖 것들이 또 쟁점으로 올라가고 이제 당연히 이재명을 그 순순히 대통령이 당선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보수 쪽 목소리가 또 결집이 될 텐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선에서 누군가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선거로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잡아 넣어가지고 처벌하고 감옥에 넣고 이래가지고 선거판 자체를 깨버리고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할 권리를 뺏어 버리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면 선거에서 떨어뜨리라. 이재명 대표 되면 이런 우려점이 있으니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맞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정치가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무조건 죽이고 처벌하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정치가 극단적 대립 속에서 반목과 질시하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과거에 뭐 정치인들이 그러면 수준이 높았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뭐 독재처 편에 붙었던 군부 출신이든 아니면 민주화 출신이든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내가 배운 식자라는 일반인들도 대학 정도만 가도 사회에 대해서 책임의식 같은 걸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거는 지켰어요. 저는 그래 봐요. 근데 지금 정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가 도리어 국회가 사회의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바꾸거나 때로는 법을 고치거나 때로는 법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사법부 위에 사실은 서열상으로 위에잖아요. 이게 국회가 행정부, 사법, 입법, 그다음 사법 이래 들어가는데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맨날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쫓아가 고발했다고 사진 찍고 고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서로. 그걸 제가 우리 당도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서로 정치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서로 너무 뻔뻔한 선을 넘어버리니까 저도 요즘 당헌 당규 맨날 끼고 다니거든요. 최종 안 되면 그 천하람 원내대표도 있고 하니 법조화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안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 법 문제로 해결하자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난처한 거예요. 옛날엔 자기들이 당헌 당규 내세우면서 대표를 막 몰아세웠는데 첫 번째 회의할 때는 막 당헌 당규 가지고 막 몰아세우고 했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 회의부터 참석하면서 법을 들고 나오니까 천하람 원내대표 요즘 하는 게 정치가 법만 가지고 되냐고. 그리고 내가 변호사가 할 소리냐고. 자기들이 당헌 당규 규정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당의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국가의 모습도 그렇다. 정치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도저히 상식선을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정치로 해결이 안 되니 법전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국민 앞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전국도 읽었지만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모셨기 때문에 당내 이야기들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방대한 주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이걸 계기로 당내에서 또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 방송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당내에서 그냥 국밥집에 앉아가지고 끝장 토론해도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이제 SNS에 막 올리고 이런 것보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내부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울기도 울고 뭐 화해도 하고 뭐 필요하면 주먹 다짐도 하고 맞아. 그렇게 해서 우당탕탕탕탕 해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이 관계를 다 건너뛰고 이제 무조건 SNS에서 먼저 뭐 확 질러버린다거나 방송에서 먼저 지르는 그런 형식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모든 당 다 지금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내부에서 그런 뜨거운 토론의 장이 오늘 방송을 계기로 열리길 바라겠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반론의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조대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